웹툰 상담소 소장 김태환입니다. 네이버에서 딥 그렸고요. 그 전에는 탑툰에서 제7원 그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웹툰 상담소 인턴 배민기입니다. 저는 네이버에서 무사말리행을 지금 연재하고 있고 부산 만화연대 대표를 역임했고 지금은 한국만화가협회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만화 전반적인 이야기들 많이 겪고 자랐으니 많은 상담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스튜디오 제작 체제가 확산되고 있다는 건 사실이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1인이 만들던 웹툰은 아무래도 주간 연재를 하기에 또 완성도 부분이라든지 혹은 뭐 스토리를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혼자 하니까 더 참신할 수는 있으나 조금 그 완성도 면에서 확실히 스튜디오보다는 조금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스튜디오 제작 방식의 작품들이 조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그러니까 계속 잘 되니까 더더욱 스튜디오 체제로 가는 것이 요즘에 좀 추세라고 볼 수 있는데, 스튜디오 체제가 아닌 집단 창작 방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하면 그와 옛날에 팀 풍경이라고 있었잖아요. 네네네. 팀 풍경 다음에서 그 제목이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풍경 그 선배들 같은 경우도 팀 작업으로 되게 좋은 그 웹툰을 만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경우에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팀이라는 이름을 갖고 계시니 아무래도 어떤 여기서 질문 주셨던 수평대등한 관계의 멤버들이 하나의 작품을 만들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리고 저도 예전에 그 직도단원이라는 무협 만화를 했을 때 그때 팀 마우스피스라는 이름으로 그 또 같이 그림 그리는 친구랑 이렇게 팀을 만들어서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저희는 똑같이 5대5로 배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팀 작업이 간간히 있어 왔으나 현실적으로 조금 쉽지는 않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그 스토리를 짜는 사람, 뭐 스케치를 하는 사람, 컬러를 하는 사람 다 나눠지다 보면 그 일의 뭐 중요성을 떠나서 노동 강도의 차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조금 배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불만도 생길 수 있어서 팀 작업이 좀 쉽지 않을 거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좀 듭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같은 생각이고요. 그 배민기 작가 생각대로 점점 이런 추세로 갈 것 같은 거는 틀림없는 사실인데, 이 추세로 간다고 해도 확실한 분업화 시스템이 아닌 다음에 그냥 마음 맞는 사람들이 무슨 대학교 동아리 하듯이 우리 진짜 지금 정말 친하니까 우리 이렇게 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으로 하면 아마 저는 제 생각에는 대단히 나중에 점점 가면 갈수록 그렇죠. 만화가 작품이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혹은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리스크가 점점 따라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작품이 잘 안 되면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데 잘 됐을 때 보통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잘 되는 경우도 어떤 그런 문제들이 좀 생길 수 있지 않나, 가능성이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질문 주신 답변으로는 저희 둘의 생각은 수평 대등한 관계의 멤버들이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거는 지금 이 2020년 지금 현재 웹툰 시장에서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듭니다. 물론 뭐 한 4, 5년 지났을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여기 질문에도 나와 있는데 수평적인 관계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되게 추상적인 말이에요. 어떤 게 수평적이죠? 일을 10시간 하는 사람하고 7시간 하는 사람이 수평적인가요? 형님이랑 저는 굉장히 상하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진짜 수평적이라는 그게 되게 솔직히 말해서 사람이 이렇게 작품 하나를 놓고 재단하기가 되게 저는 힘들다고 보이거든요. 맞아요. 수평적이라는 단어는 되게 객관적인데 실제로 수평적인지 어떻는지는 좀 생각해봐야겠죠. 네. 먼저 또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제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는 그 우리가 인체가 조금 부족하면, 근데 저는 아무래도 액션 만화를 하다 보니까 인체가 부족하면 연재를 해 나가는데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그 어떤 구성이 한계가 생겨요. 그래서 액션 만화를 하기에는 되게 힘들죠. 인체가 안 된 상태에서. 그런데 뭐 예를 들어 뭐 동물 만화를 한다든지 혹은 아주 간단한 그림의 어떤 단순화된 에세이툰 같은 거, 지금도 여행 만화라고 여행 웹툰이라고 하셨는데 하시기에는 어떤 완벽한 인체가
굳이 없어도 저는 시작할 수 있는 장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 액션 웹툰이 더 우월하다 뭐 그렇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딱 현실적으로 봤을 때 여행 웹툰을 하기 위해서는 인체는 물론 끊임없이 공부를 평생 동안 해야 되는 것이겠지만 조금 완벽하지 않다 하더라도 조금 시작하기에는 조금 진입장벽이 조금 낮을 수 있는 장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인체 공부는 인체 공부대로 따로 계속 하는 거라 생각하고 무조건 원고를 이렇게 컷을 치고 말풍선을 넣고 시나리오를 거기다 넣는 원고를 계속 해 나가시는 게 저는 가장 그 빠른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모티브가 되는 웹툰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웹툰들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모작을 내본다든지 부사말로 주 뺏긴다고 하는데 모작을 많이 하시는 게 이 작가님은 이 네모컷 안에서 인물을 이렇게 넣고 말부선 이쪽에 넣고 뭐 이렇게 했구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자기 손으로 계속 느껴가는 것이 저는 단기간에 가장 빨리 어떤 성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런 질문을 우리가 되게 많이 이렇게 받으면 저도 뭐 앞부분에 이야기한 배민기 작가와 거의 100% 이상 생각이 같은데 질문을 많이 하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서 어떤 단계를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만화를 보니까 웹툰을 보니까 그림과 배경이 있네. 그러면 인물과 배경이 있네. 그럼 인물이 더 중요하니까 인물을 연습해. 인물을 연습하려면 인체를 공부해야 돼. 이제부터 인체. 자, 인체를 다 뗐어. 그럼 이제 배경을 해야 돼. 그럼 이제부터 투시도 이렇게 무슨 이 그림을 배운다는 거를 되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수학적으로 이렇게 사칙 연산을 배우고 이렇게 단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 최소한 제가 웹툰이나 만화를 그릴 때 그런 생각은 별로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자기가 그리고 싶은 열망이 되게 중요해요. 설사 저는 뭐 배민기 작가가 뭐 액션 만화라고 했지만 액션 만화를 하더라도 자기가 뭐 액션을 되게 표현하고 싶거나 또는 여행 웹툰을 되게 표현하고 싶으면 일단 시작하고 막히거나 이상한 커트가 있으면 그 커트만 해결하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는 게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그러면 진도가 안 나가서 그럼 인체를 어느 정도 공부해야 돼요? 뭐 김정기 선생님 정도로 인체를 공부할 때까지 기다려요. 김정기 씨 아직도 공부하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 뭐 배경을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미켈란젤로 정도 할 때까지 다빈치 정도 할 때까지 공부해야 돼요? 그런 거 없거든요. 그냥 시작하시면 돼요.